아니 뭐 우리도 분단된 지 이제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서 계속해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70년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소위 이제 지구에서 가장 격렬한 화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자, 우리 썬킹 교수님께서 거침없는 강의를 또 한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왜 팔레스타인과 왜 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냐 그 뿌리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게 중동 고대사가 워낙 그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종교의 그 경전을 인용을 해서 드릴게요. 일단 구약 성경과 이제 꼬란에 따르면은 기원전 21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지금의 이라크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이사를 옵니다.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 이름은 사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요.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응애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적장자는 아니지만은 첩이 낳은 장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와 본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100살 때. 이삭, 영어 발음은 아이삭이죠. 아이작. 태어나요. 자, 이제 구도가 애매하게 됐어, 지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본부인의 아들이잖아. 사라가 슬슬 이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설마 당신 죽으면 전 재산을 이스마엘에게 주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고민에 빠져요. 이게 또 경전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어떡하냐고 이거를. 그때 이제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라고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첩에. 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여보, 나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홍길동이네. 그쵸. 억울한 거죠, 지금요. 이스마엘이랑 하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위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아, 라라라라. 앞으로 너도 너희 후손들도 큰 나라를 만들고 아주 잘 살 것이다, 다 돼요.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아랍인들이 됩니다. 후손들이.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경전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은 형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배달의 형제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의 북부에서 정착해 살고 아랍인들은 이제 남부에 정착해 살았다. 이거예요. 자, 좀 시간을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딴. 이게 언제냐? 이게 뭐야? 기원전 68년부터 서기 70년 요때 로마가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 지방을 쳐들어 들어와요. 해가지고 로마의 대군이 지금의 유대 국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와 함께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로 끌려와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딱 그때 콜로세움을 만들었어요. 콜로세움. 콜로세움을 유대인 노예들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콜로세움 관광을 안 가요. 그렇죠. 그들의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때부터 무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럽과 세계 각지를 떠돌게 됩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의 시작이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그렇지? 기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 교수님 정답! 역시 달라.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야. 이겼다고 자랑하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당시 유대인 기득권층이 막 바른 소리하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젊은이가 꼴 보기 싫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유대인 지도부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본시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직접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본시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난 찾아봐도 이 젊은 청년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결과는 앞으로 너희 머리 위에 흘릴 피가 될 것이다. 아유. 1차 세계대전. 잘 봐봐요.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튀르키예죠. 요렇게 한 팀이에요. 네. 이렇게 한 팀이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요렇게 한 팀이고 요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의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어요. 여기서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던 중동 국가들에게 접근합니다. 어이, 너희들이 밑에서 오스트리아 좀 쳐달라고 우리가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영국과 당시 이제 이슬람 유력 세력과 협정을 맺습니다. 이른바 맥마흔 세력인데 여기까진 좋아.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지. 전 1차 대전이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국이 돈이 없네요. 네. 돈이 없어. 그렇죠. 야, 어디 우리 영국이 급전 빌릴 데 없을까? 하다가 누가 옆에서 접근해. 안녕하세요. 영국 정부 돈 필요하세요? 급전 필요하십니까? 돈 줄게.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하면서 접근한 것이 영국계 유대 금융 재벌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접근을 로스차일드 해요. 가문. 유명하지.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얘기합니다. 영국 정부 돈 필요하지? 우리 로스차일드 유대 금융 자본이 돈 줄게. 이야.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 유대인 독립국가 하나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벨푸어 선언이라고 당시 영국 외무장관 이름이 벨푸어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이중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해서는 안 될. 이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불행의 씨앗이에요. 영국이 시작한 영국이 게 참 어떻게 보면 나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양쪽이 다 이중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요. 그렇죠. 점점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종민 씨 집이 어디예요, 지금요? 저 지금 어디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청담동에 있습니다. 종민 씨가 지금 청담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봐봐요. 종민 씨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청담동에서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청담동에 살았던 고주몽의 후예가 나타나더니 예. 종민 씨, 예.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 아가. 그럼 저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 문제예요, 지금 간단하게 말해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사실 그때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인정을 해도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국도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양치에서 요구한 거예요, 지금. 아랍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야, 영국 약속 지키라고 굉장히 시간을 끌어요, 영국. 그러다가 1947년에 갑자기 영국이 발을 빼요. 그냥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창설이 된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를 유엔에게 넘기고 우리 영국은 빠이빠이 빠지겠다라고 해요. 유엔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해야죠. 유엔 안 같은 끝난 것 경우는 같아요. 창설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조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1947년도에 뭘 하냐면 유엔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반으로 나눠라 팔레스타인을. 네. 사이좋게 나눠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엔에서 그거밖에 해법이 없었으니까. 없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인구 비율을 보셔야 돼요. 당시 이제 1947년도 유엔 결의안이 나와서 당시에 인구 비율이 이른바 팔레스타인계 아랍인이 80%, 유대인이 10%밖에 안 됐어요. 어머. 너무 적은. 10%에게 50%를 줘버리고 80%에게도 50%를 줘버려요. 억울하지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48년도에 틀렸어. 반으로 갈라지자마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을 선국을 해버리는데 이거는 나머지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왜 10%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반을 먹냐? 그리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을 건국하냐? 이젠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48년도 제1차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48년도 1차 중동 전쟁이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독립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정말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져버리면 다시 2000년 동안 우리가 나라 없는 민족이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중동 전쟁? 그 이겼으니까 버티고 있지 않을까요? 정답! 이스라엘의 압승이었어요. 지원도 있었죠. 그렇죠. 지원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컸습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건국이 몇 월 며칠이라고 했죠? 5월 14일. 5월 14일이죠. 바로 다음 날 5월 15일 날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해줘요. 이미 미국 내에는 이스라엘의 영향력 꽤 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AIPAC라고 있어요. American Israeli Public Affairs Committee라고 해서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거든요. 이게 미국 최고의 정치 로비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돈을 많이 모았던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불안하고 정착 못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으로 다 모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전개, 재계를 다 장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유대인의 그 박해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들이 거기서 전쟁에 참여하고 주요 보직들 또 주요한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제 사이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 단체에 반드시 먼저 가야 돼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단체에 인정해줘야죠. 네, 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또 미국의 다이아몬드 시장을 유대인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딱 봤을 때도 어차피 유대인 지원이 있어야지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될 거고 바로 승인을 해줘요. 아. 중동 전쟁은 총 1, 2, 3, 4차까지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봐야 될 전쟁은 67년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어요. 아, 이거 좀 저게 중요해요. 이때 아픈 미안해요. 역사.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도 괜찮아? 예, 예, 저희도 되게 열린 자세로 많이 듣고 진짜요? 있어요. 네네. 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 6.1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이 동네의 패권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이거 잘 들어봐야겠네요. 잘 들어봐요. 미안. 당시 이제 그 최대의 텐션 긴장은 이스라엘과 고향인 또 이집트 간의 그 텐션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군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면서 모든 대공 레이더를 그쪽으로 설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바로 뒤에 공군기가 언제든지 발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 네. 여기에 이스라엘 공군이 놀라운 전술을 펼칩니다. 이륙을 해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네. 여기에 머드테테리안시라고 해서 지중해잖아요. 네. 지중해 공익상으로 쫙 나가요. 초저공 비행으로. 레이더에 안 잡고 디귿자로 꺾어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400대의 이집트 공군기 이륙도 못하고 있던 거 다 박살내요. 사실상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렇죠. 기습이네, 기습. 전쟁 싸우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집트 대통령도 자백을 했어요. 우리 군이 싸울 기회도 없었다. 맞습니다. 네, 맞기만 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3차 중동 전쟁이라고 안 해요. 6.1 전쟁이라고 하죠. 6.1 전쟁. 일주일도 안 돼서 이 게임 끝났다 이거예요. 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이 동네의 패권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흘러가지고 넓어졌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현재까지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썬킹 교수님 고맙습니다. 1990년 봄에 그 강원도에서 제4 땅굴이 발견된 후에 북한의 땅굴 도발은 멈춘 듯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5 땅굴이 발견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 무서운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땅굴 휴민트가 계십니다. 우리가 못 찾을 휴민트는 없죠.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육군본부 탐지처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10년간 DMZ 전역에 남침용 땅굴을 탐사했던 예병주 전 대령님을 여기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69년도에 임관을 했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공병으로 임관을 해서 처음에는 도하단장이라는 걸 했는데 그 다리 놓는 거예요? 도하단 다리 놓는 건데 거기에 땅굴을 찾는 장비들이 일개 대대가 있습니다. 이제 탐지처장으로 가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합하면 한 10년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대령님 보시니까 그 DMZ 전역에 땅을 5,000번 이상? 5,000번 이상? 5,000번 이상 파셨다. 5,000번이요? 네, 그 전역에 DMZ를. 전체 판것이 한 8,000공인데 제가 판 게 한 5,000공. 우리가 지하로 한 300m씩 5,000공. 예. 300이요? 300m. 지하로 300m. 나는 사실 보직 중에 이런 보직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탐지처장님. 예, 탐지처장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밑에서 아스팔트 깨는 작업 보도블록 공사만 해도 다다다다 소리가 하루 종일 옆집에 있는 물리잖아. 위치거든요. 이명 같은. 그 앞에 계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5,000번을 땅을 판다. 이거는
귀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기하신 것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같은데. 예, 뭐 그런 임무를 수행하다가 얻는 그렇죠. 영광스러운 경이죠.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최근까지도 우리 군이 땅굴 탐지 작업에 착수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저희 시크릿 코드가 5땅굴이에요. 제 5땅굴. 예. 근데 워낙 땅굴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혹시 땅굴이? 5땅굴이 있나요? 그 이제 있을 것 같아. 발견은 못하지 말고. 예, 최소한 5개 내지 7개는 더 있을 것이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탐사 업무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야죠. 실험이 놓이네요. 한 실험이 놓이네요. 예, 우리나라가 땅굴을 탐지하는 데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또 세계적으로 땅굴 파는 데는 북쪽이 또 최고입니다. 북쪽이 또 최고입니다. 최고래. 아니, 민족끼리 이게 아주 슬픈 얘기인데 네. 요즘은 우리 찾는 데 대해서 자기 파는 땅굴을 숨기는 데 또 최고예요.